자, 건설안전기사 2012년 4월 22일 그 출제됐던 필답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거기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두 가지를 쓰시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1번은 똑같은데 2번, 3번은 바뀐 거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개정이 됐죠, 최근에. 그래서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이 규모별 평균 산업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이 평균 산업재율. 평균 산업재율. 이거보다 높은 사업장은 그냥 개선계획을 수립해주면 되죠. 개선계획 수립.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근데 요거 꼭 알아둬야 될 게 요게 요 평균 산업재율보다 높으면서 중대재 발생. 우리가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또 동시에 그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우리는 중대재해라고 하죠. 그래서 평균 산업재율보다 높으면서 또 중대재해까지 발생했어. 또 하나는 이 평균 산업재율 곱하기 2배 이상. 이 평균 산업재율이 2배 이상이면은 이 경우에는 진단 받은 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줘야 한다는 거.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죠. 자, 여기서는 그 길잡이에 나와 있는 개선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하죠. 자, 2번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이건 아주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서. 특히 건설안전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에 관계되는 그 내용으로도. 정규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사무직은 분기별 3시간. 그리고 사무직이나 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인데 일반직 근로자, 판매직을 제외한 근로자. 자, 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분기별 6시간. 매월 2시간씩 하던 것이 분기별로 바뀌었죠. 채용식 교육은 우리 1시간 이상. 우리가 건설업인 경우에 이런 근로자. 작업내용 병식 교육도 1시간. 특별교육은 이건 2시간 이상. 자, 3번에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지게차의 작업 점검사항,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점검사항, 다음에 컨베어의 작업 시작 점검사항. 자, 우리 법규에 관계된 내용 반드시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건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바퀴 이상 유무, 건조등, 후미등, 방향지시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 유무. 자, 금지 표지 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 이건 이런 거는 절대 틀려서 안 될 그 내용이죠. 자, 우리가 금지 표지, 경고 표지, 다음에 지시 표지, 안내 표지, 그 종류를 쓰는 것. 특히 경고 표지인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노란색,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빨간색. 자,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빨간색은 유해 화학물질. 자, 유해 화학물질, 산화성 물질, 불성 물질, 또 그 인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등. 자, 그 다이아몬드에 빨간색으로다가 그 표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그 종류를 쓰는 거, 또 이 표지에 색채 기준을 쓰는 거. 또 우리 그리는 것도 나오죠. 출입금지 표지를 그리고 자, 색깔을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길잡이 나와 있는 금지 표지는 바탕 흰색, 기본 모양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정색. 색도 기준은 7.5, 4호, 14. 사용례 이렇게 나요. 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출입금지 표지를 그리고 색깔을 나타내셔 했을 때 맨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빗금치. 그래서 요 기본 모형, 요게 기본 모형이잖아요. 원의 빗금이지. 하지 말라는 뜻이. 이건 빨간색.
빨간색. 자, 요 바탕은 흰색.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죠. 화살표가 이 화살표가 검정색. 지금 그 색상은 그걸 나타내는 거죠. 자, 다음은 작업장의 가설 통로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견고한 구조, 경사는 3m 이하, 경사가 15도 초과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추락이 위험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 이 안전난간은 뭐 어느 경우도 같은 경우로 되어 있죠.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자, 15m 이상일 때는 10m마다 계단첨을 설치하고, 자,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첨을 설치하고, 여기 가설 통로가 나오는데, 가설 통로. 사다리식 통로 있죠, 사다리식 통로. 사다리식 통로. 그래서 이 사다리 통로에는 이동식 사다리, 다음에 고정식 사다리,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10가지로 되어 있죠. 통로에 관계되는 건 저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죠. 자, 6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다음 물음이 답하시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두 가지만 쓰시오.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감독관. 우리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산업위원회에 자, 사용자 측, 사주 측이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위촉될 때, 자, 근로자위원으로다가 위촉이 되죠. 근데 이게, 여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계되는, 자, 거기 위촉 대상에서 그 네 가지. 이건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어쩌다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최근 기출문제를 풀면서, 최근 기출문제. 여러분들 좀 한 번씩 풀어봐야 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강흑별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소화를 했어.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반복된 것들은 다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 최근 기출문제를 약 한 5년 동안만 풀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자, 우리 앞에 강흑별 기출문제 없는 내용 중에서도 그러면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거죠. 자, 3번 이상 반복된다. 그건 꼭 해줘야 되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쩌다가 처음 나왔는데 뭐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요 내용이 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자, 이건 네 가지 다 외울 필요가 없죠. 자, 이거 실제 시험에서 두 가지만 쓰셔야 했으니까 두 가지만 외울 수 있게. 그 두 가지 외우는 것도 어렵다. 다른 거 중요한 거 다 한 다음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풀면서는 간단하고, 최근 기출문제 간단하고 쉽고,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 반드시 숙지. 근데 어렵고 복잡하고 이건 뭐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딱 생략하고 다른 거 다 중요한 거 한 다음에 그래도 자, 시간적인 여력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줘요. 자, 이런 문제는 자, 우리 저 쉬운 거로다 두 가지 정도만 해주기로 하고요. 자, 7번은 해체 공사 시 절단톱을 사용할 경우 준수한. 이것도 표준 안전 작업 지침, 기술 지침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종의 권장사항의 어떤 법규 내용이죠. 근데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니에요. 해체 절단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준수사항. 자, 이것도 세 가지. 요 7가지를 다 외울 필요가 없죠. 자, 우리가 8번 양중기 종료. 이건 뭐 반드시 요 5가지를 다 쓸 수 있도록 요런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그리고 크레인 하면은 호이스트 포함 자, 단서 내용까지 이건 숙지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247 운반용 리프트 이 경우는 적재 하중이 0.1톤 자 이상, 곤드라 승강기의 경우는 최대 하중이 0.25톤 이상. 승강기는 최대 하중이 0.25톤 이상인 것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양전기, 와이어로프 등 달기 위해 안전기에서 네 개를 쓰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거기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부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은 10 이상. 자, 근로자 탑승 운반부. 그리고 점점 가로. 자, 화물만은 점점 훅, 뭐 그 리프트, 훅, 샤클, 클램프 등 그 기타. 자, 이렇게 해서 이건 가로수에 넣는 거로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로수에 넣는 거, 요 가지 쓰는 것이 나왔을 때도 쓸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작업발판 통리 끝이라 개업에서의 추락 위험 방지 조치상. 이걸 못 써서는 절대 학교 갈 수 없죠. 우리 필답형만 아니라 우리 작업형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학습해 오면서, 자, 우리가 그 안전관리론, 심리, 교육, 인간공학, 시스템 안정화, 요 내용은 필답형에만 나오죠. 작업형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외에 모든 공사에 관계되는 내용, 장비에 관계되는 내용,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 필답형만이 아니라 작업형에도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작업발판이나 통로끝, 계급부에서 추락방지 대책은, 자, 거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또는 덮개 설치는 따로 써줘도 돼요. 자, 안전방망 설치, 안전대 착용. 자, 그럼 여기에 작업발판 또 작업통로, 계급부를 제외한 곳에서의 추락방지 대책은 간단하죠. 거기에 2번, 3번 안전방망 설치와 안전대 착용 같아요. 1번만 틀리죠. 그때는 작업발판 설치.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 설치. 비계 조립. 작업발판 설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 추락하면 두 가지다. 추락방지 대책하면 두 가지다. 자, 그게 계급부나 통로 끝이나 작업발판 끝에서의 추락방지 대책.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이해 추락방지 대책.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량 공사를 할 때, 아파트 공사, 고층에서 공사를 할 때, 옥상에서 공사를 할 때 추락방지 대책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길잡이, 안전방망, 뭐 거기 우리 법규에 나온 그대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 안전방망은 작업면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10m 이내일 것. 내민 길이는 3m 이내. 그리고 수평. 자, 요 내용만 알아두면 되죠. 자, 11번에 터널 내 오염 원인 4가지. 요것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여러 번 나왔죠. 우리가 터널 굴착 공사할 때 터널 내에 오염 원인. 그래서 화약발파연 연기화가스, 공사용 장비 배기가스, 자동차라든지 기타 장비들, 자, 집안으로부터 나오는 유해가스, 터널 내부 유기물이 부피해서 발생되는 가스, 또 작업자, 사람이 자, 호흡에 의한 탄산가스 등, 자, 요 7가지 중에 4가지만 선별해서 외워두면 되죠. 터널 내 작업 환경 불량, 환기 불량, 분진 발생, 소음 발생, 진동 충격 등. 12번은 굴착 작업 시 집안이 붕괴 또는 토속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 사전에 붕괴 제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네. 굴착 작업 시 집안이 붕괴, 자, 토속의 낙하 위험 방지 조치사항. 그래서 흙막이 지붕 설치, 방어망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3가지 쓰라면 요 3가지. 2가지 쓰라면 요거 3개 중에서 2개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4번째는 비가 올 경우에는 측구 설치, 도랑 파는 거, 측구 설치. 비닐, 사면에 비닐 덮음. 자, 이 2가지는 별도로다가, 자, 썰대고,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썰대고가 아니라, 이걸 따로 비가 올 경우 대비 2가지 쓰셔 했을 때는, 자, 나눠서 측구 설치 하나, 둘, 굴착 사면에 비닐 덮음. 요같이. 자, 13번. 예. 500명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연간 20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 1명, 14업장에 자, 115명,
다음 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는 자, 도수율, 강도율, 종합제일수 이렇게 나올 때는 6점이에요. 점수가 큰 거죠. 보통 계산 문제 하나 나올 때 3점으로다가 우리가 배점이 되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5가지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그 전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맥시멈으로 한 3가지 정도 구하는 문제. 그래서 항상 이거 계산할 때는 자, 도수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도수율. 공식을 쓰고 첫 번째 공식. 자,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건수 곱하기 100만 10의 6승이죠. 자, 니꼴. 그 연 근로시간 수는 근로자가 5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긴 그리고 끝에 단서 조건이 근로시간은 2400시간이다. 연. 그럼 500 곱하기 2400. 자, 두 번째가 자, 공식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수치 대입. 그리고 재해 건수는 자, 20건이 재해가 발생했으니까 20 곱하기 12 육수. 자, 다음에 이제 강도율은 항상 우리가 답을 쓰는 것도 지금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 된다. 거기서 4가지 쓰라고 했을 때 4가지. 어떤 걸 제일 먼저 쓸 거냐. 제일 쉬운 거. 요 순서를 정해놓고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주 잊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표준화라고 하는 표준화를 시켜라. 표준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우리 답을 작성하는데 요 답 작성을 표준화 시켜라. 항상 일관성 있게 하라고 해요. 그 공식을 쓰고 숫자를 대입시키고 이것도 공식을 써. 연근로시간수 똑같잖아요. 연근로시간수분에. 자, 이제 근로손실수 곱하기 자 1000이죠. 1000. 이때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치를 대입시키면 연 근로시간수는 500 곱하기 2400 똑같고 이제 근로손실수는 거기서 보면은 자 사망이 1명 그럼 사망은 1명 7500이죠. 근로손실수 이거 넣어야 되죠. 자 다음에 14급은 자 14급이 115 14급은 145 해서 52 곱하기 115명 그 곱하기 이거 50가 115 곱하기 1000 자, 이제 답을 내고요. 다음에 종합 재지수는 종합 재지수는 루트 여기서 구한 도수율 여기서 구한 강도율 해서 답을 내면 되죠. 그리고 끝에 첫 번째 공식을 쓴다. 두 번째 수치를 대입시킨다. 수치 대입. 계산 문제는 꼭 전부 이렇게. 세 번째 소수점 처리. 소수점. 답을 내서 소수점 처리를 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리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면 돼. 자, 14번도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일반 건설공사 갑. 자, 그 대상액이 50억 원. 법정 유율은 1.97. 근데 여기 대상액은 당연히 자 여기 이제 주어질 수가 있지만 이 법정 유율은 주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죠. 이 대상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법정 유율이 1.97이다. 이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일반건설공사, 갑, 을 그리고 중건설공사 이 세 개는 특히 시험이 잘 나오니까 이 요율을 50억 원 이상일 때 요율은 외워둘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낙찰률이 주어지고 재료비가 40억 원, 직전 노비가 45억 원. 근데 여기 발주자가 재료비를 따로 제공했어요. 따로 제공했으니까 대상액 재료비 플러스 노비. 자, 이것도 그 공식을 써서 공식.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자, 곱하기. 그죠? 100분의 요율. 비율. 곱하기 낙찰률 곱하기 1점
자, 1.2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발주가 새로 어떤 재료비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키죠. 자, 45 플러스 45 대종. 자, 요율은 100분의 1.97, 낙찰률은 60%의 0.6, 1.2배. 답을 잘 써줘야 되죠. 자, 여기에서 같이 그 숫자로 다 나타내고 또 1억 1,347만, 자, 347만 2천 원. 그래서 채점자가 채점하기 좋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필요해요. 그래요. 수기로 다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때 문제들을 보면은 일반적인